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독립운동사와 한국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쳤던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해방 직후 수립된 정부 수립 시에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 이성만 대통령이었고, 초대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뽑힌 분이 이시영 였죠. 이시영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과 친척 관계에 있는 분 중에 비슷한 이름의 이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직후에 국내에서 만주로 전후 3.1운동 전후로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군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독립운동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옮겨갔었는데, 이시영, 이회영 선생 일가도 그때 초창기 때 만주로 이동해 가셨죠. 그리고 만주에서 황무지나 이런 걸 개척하기도 했고요. 거기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도 큰 공헌을 했고, 그리고 집안의 많은 재산을 정리해서 그곳에 우리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붓다시피 한 그런 일가인데요. 이회영 선생과 이시영 선생은 친형제지간은 아니고 가까운 친척지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시영 선생은 해방 이후에 초대 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고, 초대 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나라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 내각에서는 이성만, 이시영 단 두 사람이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았고요. 지금 정부 수립된 지가 70여 년이 됐는데 내국인으로서는 전부 다 포함해서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 독립과 그리고 건국에 큰 역할을 하셨고, 그 역할을 공헌을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분류가 되고요. 그런데 그 집안의 후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전두환 신군부 이후에 수립된 제5공화국 시절에 그 민정당 전두환 대통령이 영수로 있었던 총재로 있었던 민정당의 아주 핵심 요인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후에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아마 안기 부장도 맡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국힘당과 그리고 민주당 양쪽에 다 이제 정치 활동을 몸담은 인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친형제는 아니고 아마 이복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이회영 선생의 후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무정부주의자와 그쪽 집안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굵직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은 부류는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많은 인사들이 무정부주의 활동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상으로도 문헌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임정 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개조파와 크게 대립을 했던 창조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정부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일제에 한가한 무력 항쟁을 한 어열투쟁을 했던 김원봉이 단장으로 있었던 어열단 역시도 무정부주의자. 김원봉은 이후에 이제 북한 정권 수립에도 참여하고 남침에도 북한의 장관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이후에는 뭐 아나키스트로 분류한다는 게 난센스고요. 이후에는 뭐 공산주의자로 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출발은 아나키스트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키스트의 어열단과 그리고 임시정부 내의 창조파까지 다 묶어서 많은 인사들을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우리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기관은 역시 뭐니 해도 임시정부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초창기 때 이제 상당히 큰 영향을 임시정부 활동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창조파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개조파와 창조파가 크게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임시정부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된 것은 휴지의 사실이고요.
그러면 당시에 개조파의 핵심적인 인물은 도산 안창호 선생. 그럼 창조파에는 어떤 인물이 있느냐? 그 창조파의 핵심적인 인물을 몇 사람을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창조파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그 역사학자로도 많이 알려진 신채호 선생이 있는데요. 신채호 선생. 요즘 그 진보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부각시키고 띄우는 인물이 바로 이 신채호 선생인데요. 신채호 선생을 소개하면서 이제 반드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완용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대비시켜서 이완용은 조선을 팔아먹었고 이승만은 없는 나라, 망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거의 매국노급으로 이제 신채호 선생이 이승만을 매도했다는 그런 사실을 부각시키는데요.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의도가 그 밑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신채호 선생은 나름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 두드러진 활동을 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그 임시정부 내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개조파와 그리고 창조파로 양파가 격돌을 하기 이전에 임시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 자체에 임시정부가 조직되는 그 자체에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다 하는 걸 일단 팩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정부가 맨 처음에 수립되는 것 자체를 반대했으니까 이동희 모스크바 자금 사건으로 임시정부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임시정부의 향후 진로를 놓고 신채호 선생이 어떤 입장을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신채호 선생은 창조파 개조파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갈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좌파로 분류되는 해방 직후에는 중도 좌파로 분류된 인물이지만요. 헌준이를 조직한 여운형 중도 좌파로 분류가 된 인물이지만 임시정부의 창조파 개조파가 격돌할 당시에는 상해파 공산당도 아니고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으로 분류된 사람이
바로 여운형입니다. 처음에는 상해파 공산당으로 출발을 했지만 몇 년 뒤에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으로 전향을 하는데요. 이 여운형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조선 왕실 인사들을 우대해서는 안 된다 주장을 하고, 이동희, 상해파의 태도인 이동희, 임정의 국무총리죠. 이동희는 왕실 요인을 우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동희와 여운형이 임정 내에서 격돌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여운형은 임정에서 마음이 떠났고요. 그리고 그런 입장은 해방 이후에 권준위를 조직하고 많은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봉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할 때도 여운형은 임정을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조선 총독부와 그리고 일본의 내각에서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을 일본 동경으로 불러서 회유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불렀을 때 그 대상 인물로 물색된 사람이 바로 여운형이었는데요. 여운형이 그 일본 동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이동희와 그리고 신채호가 여운형과 격돌을 했는데요. 이동희와 신채호는 여운형의 일본행을 격렬히 반대를 했고요. 일부 들리는 이야기에는 뭐 그런 이야기는 있긴 합니다. 여운형이 일본으로 갈 당시에는 이동희가 반대를 했지만 동경에서 일본인들 앞에서 여운형이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연설을 하고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전해질 때는 이동희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그런 세간의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제가 기록상으로 확인은 못 해봤고요. 그런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신채호 선생이 입장을 바꿨다는 그런 문헌이나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승만과 신채호는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리는 인물이라 뭐 충분히 이제 서로 어떤 척을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듯이 임정 내에 어떤 극단적인 입장을 취한 그런 인사가 아니고요. 임정의 단합을 굉장히 도모했던 그리고 성품도 굉장히 유화적인 그런 인품의 소유자로 그 당시에도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신채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신채호 선생의 입장이 옳았고 뭐 그 반대쪽에 있었던 여운형이나 안창호나 이승만이 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의 어떤 지향하는 가치관 이런 걸 떠나서 임종 초기에 이동희가 임종을 떠나면서 모스크바 자금 사건으로 크게 데미지를 입고, 그리고 창조파, 개조파가 격돌하면서 임종이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신채호를 비롯한 창조파 사람들의 책임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파가 신채호 한 사람뿐이냐, 그거는 창조파의 많은 인사들은 그렇지 않은데, 신채호라는 인물이 창조파 중에서 좀 유별나지 않았나. 그리고 대부분의 창조파는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고 항변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 나름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최고 독립운동가 반열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간에 알려진 네임 변류에 있어서는 신채호보다 못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독립운동가 반열에 오른 창조파 인사가 있습니다. 김창숙이라는 인물인데요. 김창숙 하면은 저희 세대는 당시에 TV 브라운관의 최고로 인기를 누리던 탤런트 김창숙, 물론 여자 탤런트입니다. 여자 탤런트 김창숙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창숙 선생은, 창조파 김창숙 선생은 여성은 아니고요, 남성입니다. 남성이고 유학자 계열인데요. 일제치하에서 불교계, 기독교계, 천도교계 등 각 종교단체가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유교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바로 이 김창숙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창숙 선생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으신 분이시고요. 총 국내인으로서는 30분의 대한민국장 수여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일제치하에서 치열하게 투쟁을 했고, 일제에 체포되어서 고문을 받아서 불구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3.1운동 이후에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 평화회의가 열렸을 때 유교계를 대표해서
파리장서라는 일종의 독립청원서라고 할 수 있겠죠. 파리장서를 보냈는데 그 파리장서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 바로 이 김창숙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창숙 선생도 물론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환국을 하셨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도 이후 환국을 하셨고요. 자, 그런데 임종 요인들이 환국을 했을 때 백급범 김구 선생은 해외에서 주로 독립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국내 지지 기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약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당을 조직을 할 계획을 주변에 있는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게 현실화된 게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독당입니다. 한국독립당, 한독당. 해방정국 이후에 정부 수립까지 수많은 정당이 있었지만 그 정당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은 당이 한독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구 선생이 한독당을 조직을 하려고 했을 때 중국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같이 독립운동을 한 동지였던 김창숙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백범 지금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내용은 역사를 조금 공부했다 하고는 사람은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신채호의 이승만을 비난한 말과 김창숙이 백범 김구 선생을 비난한 말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신채호의 이승만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말은 입에 달고 살면서 김창숙이 김구 선생에게 했던 아니 백범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요 하는 그 말은 왜 인구에 해자되지 않을까요? 그 이면에는 저는 정치적인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일제치하에서 나름 치열한 투쟁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노선과 그들의 사고 속에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독립운동사에 결과적으로 많은
장애 요소로, 장애 요소와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을 가지고 너무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혹 문제를 제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창조파 내에서 무정부주의자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어열단의 활동에서도 수없이 발견되는 폐단입니다. 이후에는 그러면은 아나키스트들의 또 다른 활동인 어열단의 어혈투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